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잠시 여러분의 마음에 평화가 깃들기를 기도합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이 여정에 함께 해주세요. 당신의 따뜻한 마음이 비슷한 아픔을 가진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빛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모든 날에 주님의 은총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에 온 마음으로 귀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어쩌면 당신의 인생에서 처음으로 듣게 될지도 모르는 이야기입니다. 당신은 게으르지 않습니다. 당신은 망가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결코 뒤처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저 애초에 당신의 것이 아니었던 무거운 고통의 짐을 대신 짊어지고 있었을 뿐입니다. 당신은 세상 속에서 번성하는 법이 아닌 살아남는 법을 먼저 배웠습니다. 마음의 평안함을 느끼기보다 모든 것을 참고 견뎌내는 법을 먼저 배웠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당신에게 더 적극적으로 나아가라고, 꾸준하라고, 열정적이 되라고, 더 대담해지라고 요구할 때마다 당신 안에 무언가는 자꾸만 저항했을 겁니다. 그것을 원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당신의 내면 깊은 곳 어딘가가 아직 온전히 살아있어도 괜찮을 만큼 충분히 안전하다고 느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저명한 심리학자 칼 융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무의식을 의식의 영역으로 가져오기 전까지는 무의식이 당신의 삶을 지배할 것이고 당신은 그것을 운명이라 부를 것이다. 우리들 대부분에게 그 무의식은 가장 처음 상처받았던 어린 시절의 내 모습을 필사적으로 붙들고 있습니다. 온전히 다 자라지 못한 채 멈춰버린 바로 그 모습을 말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내면 아이라고 부릅니다. 모든 가면을 쓰기 전으로, 세상을 향한 방어기제가 생기기 전으로, 두려움을 배우기 전으로 함께 돌아가 봅시다. 당신이 아직 그저 순수한 아이였던 그 시절로 말입니다. 그때의 당신은 자신을 숨기는 법을 몰랐습니다.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스스로를 작아지게 만드는 법도 몰랐습니다. 세상이 당신에게 어떤 성과를 내고 무언가를 얻어내고 완벽해져야만 사랑받을 수 있다고 기대하는 그 차가운 방식을 아직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당신은 그저 당신이었습니다. 호기심 많고 마음이 열려 있었으며 부드럽고 솔직했습니다. 필요한 것이 있으면 스스럼 없이 요구했고 아플 때는 소리내어 울었으며 부끄러움 없이 사랑을 향해 두 팔을 뻗었습니다. 바로 그 모습, 순수하고 아무것도 꾸미지 않았던 당신의 그 모습은 결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 아이는 여전히 당신의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서 당신이 알아봐 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내면 아이에 대해 이야기할 때의 핵심입니다. 내면 아이는 단순히 과거의 기억이나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정신 안에서 살아 숨쉬는 실제하는 일부입니다. 그 아이는 당신이 처음 느꼈던 기쁨, 유대감, 사랑의 모든 경험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처음 겪었던 두려움, 버려짐, 그리고 수치심의 경험 또한 고스란히 품고 있습니다. 칼 융은 아이라는 언형이 단순히 순수함의 상징이 아니라 모든 정신적 삶의 시작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아이가 잠재된 미래라고 했습니다. 이는 우리가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넘어 우리가 기꺼이 과거로 돌아가 외면했던 자신의 일부를 되찾으려 할 때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가능성 그 자체입니다. 당신이 어렸을 때 당신의 신경계는 스펀지처럼 모든 것을 흡수하며 발달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당신에게 하는 말뿐만 아니라 그들이 당신을 바라보는 눈빛, 당신이 방에 들어섰을 때 그들이 미소를 지었는지 여부, 당신의 눈물이 따뜻한 위로를 받았는지 아니면 차가운 질책을 받았는지, 그리고 사랑이 안전하게 느껴졌는지 아니면
무언가를 해내야만 주어지는 조건부처럼 느껴졌는지, 이 모든 경험들이 당신의 정서적 욕구가 어떻게 채워졌는지 혹은 채워지지 않았는지를 결정했고, 이것이 바로 성인이 된 당신의 삶의 청사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그냥 잊어버려 또는 다 지난 일이잖아 라고 쉽게 말할 때 그들은 당신의 이성이 잊으려 애쓰는 것을 당신의 몸은 여전히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면 아이의 가장 큰 특징은 우리가 인식하는 방식대로 시간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만약 당신이 5살 때 당신의 감정이 무시당했다면 당신의 내면에는 여전히 5살에 얼어붙은 채 누군가 자신을 알아봐주고 자신의 감정이 옳다고 인정해주고 지켜주기를 기다리는 아이가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른이 된 당신의 삶이 힘들어질 때 누군가에게 거절당하거나 비판받거나 버려졌다고 느낄 때 때로는 그 상황에 반응하는 것이 성숙한 어른인 당신이 아닙니다. 바로 한때 세상에 보이지 않는 존재처럼 느껴졌던 그 어린아이가 격렬하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들이 유독 디스프로포어셔니틀이, 즉 불균형적으로 고통스럽게 느껴진 적이 없으신가요? 예를 들어 누군가에게서 문자 메시지 답장이 조금 늦을 뿐인데 갑자기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불안감에 휩싸이거나 누군가 목소리를 조금 높였을 뿐인데 온몸이 얼어붙고 입을 닫아버리거나 열심히 노력한 일에 대해 피드백을 받았을 때 그 내용과 상관없이 내 존재 자체가 부정당하는 것처럼 속으로 무너져 내리는 경험 말입니다. 이것은 그 일이 충분히 좋지 않아서가 아니라 내면의 어딘가에서 나는 충분히 좋은 사람이 아니야 라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당신의 내면 아이가 보내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가장 가슴 아픈 부분은 이것입니다. 우리 대부분은 상처받은 그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 평생에 걸쳐 자신의 성격 전체를 구축해왔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당신이 높은 성취를 통해 인정받는 사람이 되었다면 아마도 어린 시절 사랑은 노력해서 얻어야만 하는 것이라고 배웠기 때문일 겁니다. 만약 당신이 항상 갈등을 피하고 중재하는 평화주의자가 되었다면 과거에 겪었던 갈등이 당신에게는 너무나도 위험하게 느껴졌기 때문일 겁니다. 만약 당신이 혼자 있는 것을 선호하는 사람이 되었다면 누군가와 가까워지는 것이 곧 고통으로 이어졌던 경험 때문일 겁니다. 이 모든 것은 당신이 약해서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이 너무나 영리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당신은 그 힘든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한 최선의 방법을 찾아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당신은 더 이상 무력했던 그 아이가 아닙니다. 당신에게는 다른 종류의 힘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 힘의 일부는 이제 부드럽고 용감하게 뒤돌아서서 여전히 과거 속에 살고 있는 당신의 일부를 마주하는 것에 있습니다. 칼 융은 말했습니다. 밖을 보는 자는 꿈을 꾸고 안을 보는 자는 깨어난다. 깨어난다는 것은 당신이 짊어진 두려움이 당신의 결점이 아니라 과거의 상처가 남긴 메아리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깨어난다는 것은 당신이 느끼는 수치심이 본래 당신의 것이 아니었음을 아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신의 가치를 제대로 보지 못했던 다른 누군가에 의해 당신에게 건네진 짐이었습니다. 깨어난다는 것은 당신의 내면 아이에게 다시 걸어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아이를 꾸짖거나 고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따뜻하게 안아주기 위해서입니다. 진정한 치유는 당신의 과거를 부끄러워할 때가 아니라 그 과거 속으로 사랑을 가져갈 때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처음으로 당신은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하기 시작할지도 모릅니다. 내가 너를 보고 있어. 내 목소리를 듣고 있어. 그리고 이제 다시는 너를 혼자 내버려 두지 않을 거야. 바로 그 지점에서 진정한 치유가 시작됩니다. 당신을 괴롭히는 감정들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 감정들이 어디에서부터 왔는지 깊이 이해하는 것에서부터 말입니다. 당신 안의 아이는 약점이 아닙니다. 그 아이는 당신의 가장 깊은 진실이 세워진 토대입니다. 일단 당신이 그 아이와 다시 연결되고 그 아이의 목소리, 슬픔, 그리고 깊은 갈망을 위한 공간을 내어줄 때 당신은 단지 과거를 치유하는 것을 넘어 당신의 미래를 자유롭게 합니다. 눈에 보이는 흉터를 남기는 상처가 아닌 당신조차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당신의 모든 것을 조용히 바꾸어 놓는 그런 상처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말을 할 때마다 스스로를 의심하게 만드는 상처, 밤새 잠 못 들게 하며 과거의 대화를 수없이 되감고 무엇을 잘못했는지 곱씹게 만드는 상처, 어떤 날은 너는 너무 과해라고 또 어떤 날은 너는 늘 부족해라고 속삭이는 그런 종류의 상처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내면 아이의 상처입니다. 이 상처는 숨고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형성하고 우리를 통제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그저 내 성격이라고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트라우마를 평범함이라고 부르며 삶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나는 원래 사람을 잘 믿지 않아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말의 진짜 의미는 나는 내가 의지했던 사람에게 깊은 상처를 받은 적이 있어 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나는 그저 독립적인 사람일 뿐이야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속뜻은 나는 누구도 필요로 하지 않는 법을 배웠어. 내가 기댈 때마다 실망했으니까 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나는 갈등이 싫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내가 마지막으로 내 목소리를 냈을 때 나는 벌을 받거나 철저히 무시당했어 라는 뜻일지 모릅니다. 이 상처들은 어느 날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닙니다. 크고 작은 수많은 순간들 속에서 당신의 감정적 현실이 부정당하고 당신의 경계가 침범당하고 당신의 느낌이 침묵, 비아냥, 혹은 수치심으로 돌아왔던 그 순간들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한국 사회를 살아온 우리에게는 익숙한 풍경일지도 모릅니다. 전쟁의 폐허 속에서 오직 생존을 위해 앞만 보고 달려야 했던 우리 부모님 세대. 그분들은 자녀에게 정서적 지지를 해줄 여유가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우는 소리 하지 마라, 쓸데없는 생각 말고 공부나 해라라는 말 속에서 우리의 감정은 종종 설 자리를 잃었습니다. 그것은 그분들의 잘못이 아닙니다. 그분들 역시 상처받은 내면 아이를 품고 살아오셨기 때문입니다. 트라우마는 단지 당신에게 일어난 끔찍한 사건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에게 일어나지 않았던 일들 또한 포함합니다. 어쩌면 아무도 당신을 때리지 않았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당신이 울 때 아무도 당신을 따뜻하게 안아주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도 소리치지 않았지만 아무도 당신의 이야기에 진심으로 귀 기울여주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부모님은 물리적으로는 곁에 있었지만 정서적으로는 수만 리 떨어진 곳에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당신의 내면 아이는 그 텅 빈 공간 속에서 스스로 의미를 만들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사랑은 안전하지 않다고, 내 감정은 다른 사람에게 짐이 될 뿐이라고, 인정받으려면 무언가를 해내야만 한다고, 마음을 여는 것은 결국 고통으로 이어진다고 믿게 되었을 겁니다. 그리고 한번 그 믿음이 뿌리내리면 그것들은 조용히 당신의 삶 전체를 조종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늘 과하게 사과하는 어른이 됩니다. 좋은 일이 생겨도 자신은 그럴 자격이 없다고 느끼며 스스로 망쳐버리는 어른이 됩니다. 더 많은 것을 요구하는 것이 불안해서 늘 필요한 것보다 적은 것에 만족하는 어른이 됩니다. 겉으로는 항상 괜찮아 라고 말하지만 속으로는 무너져 내리고 있는 어른이 됩니다. 당신은 이것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조차 모릅니다. 그저 너무 지쳤고 평화를 원하고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느낌이 아주 오랫동안 계속되었다는 것만 알 뿐입니다. 하지만 여기 진실이 있습니다. 이 모든 패턴은 당신에게서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것을 배웠을 뿐입니다. 칼 융은 치유란 과거를 탓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가 미친 영향을 명확히 인식하는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는 신경증은 언제나 정당한 고통을 대체하는 것이다 라고 썼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외면하고 있는 진짜 고통이 과도한 생각, 불안, 완벽주의, 감정적 무감각 같은 여러 증상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증상들 아래에는 우리가 애써 피해왔던 진짜 슬픔이 있습니다. 세상으로부터 제대로 이해받지 못했던 슬픔, 보호받지 못했던 슬픔, 너무 빨리 어른이 되어야만 했던 슬픔, 그리고 그 슬픔은 이제 목소리를 낼 자격이 있습니다. 상처받은 내면 아이는 당신이 그냥 앞으로 나아가길 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마침내 당신이, 바로 어른이 된 당신이, 그건 너에게 일어나지 말았어야 했어. 너는 그런 일을 겪을 이유가 없었어. 그리고 그건 결코 내 상상이 아니었어 라고 말해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당신은 게으르거나 망가졌거나 유난히 예민한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은 결코 치유되지 못했던 과거의 상처에 반응하고 있을 뿐입니다. 당신은 어린 시절에 형성된 생존 방식 그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이 아는 최선의 방식으로 버텨온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당신은 그저 버티는 것 이상을 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당신은 이제 치유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치유의 여정에서 어느 시점에 이르면 당신은 받지 못했던 사랑을 외부에서 찾아 헤매는 것을 멈추고 그 사랑을 스스로에게 주는 법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재앙유교의 핵심입니다. 이제 당신이 어른입니다. 그 말은 마침내 당신이 그 아이 곁에 있어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과거의 그들처럼 아이를 무시하거나 수치심을 주거나 버려두는 사람이 아니라 곁을 지켜주는 사람. 나는 그들처럼 널 버리지 않을 거야. 나는 그들처럼 내 목소리를 막지 않을 거야. 나는 너를 다그치거나 탓하거나 너의 가치를 증명하라고 강요하지 않을 거야. 내가 너를 보고 듣고 그리고 나는 너를 선택해 라고 말해주는 단 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재앙육은 과거가 없었던 척하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가 당신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의식적으로 깨닫고 앞으로 나아갈 다른 길을 스스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 시작은 아주 작습니다. 당신이 스스로에게 어떻게 말하는가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실수를 했을 때 혹독하게 자신을 비난하나요? 아니면 부드럽게 자신을 다독이나요? 감당하기 힘들 만큼 벅찰 때 쓰러질 때까지 자신을 밀어붙이나요? 아니면 쉴 수 있는 허락을 스스로에게 내어주나요? 마음이 아플 때 별일 아닌 척 덮어두나요? 아니면 이건 아픈 게 당연해. 누구라도 이 상황에선 아파했을 거야 라고 말해주나요? 우리 대부분은 우리에게 상처를 주었던 사람들의 목소리로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넌 게을러, 유난스러워, 넌 부족해 라고 말하는 내면의 비판자는 종종 다른 사람의 말소리가 남긴 메아리입니다. 하지만 재앙육은 당신에게 새로운 목소리를 줍니다. 연민과 인내와 격려의 목소리, 당신이 배웠던 거짓이 아닌 진실을 말해주는 목소리, 당신의 가치는 논쟁의 대상이 아니라는 진실, 당신에게는 필요한 것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는 진실, 당신은 다시 온전해지기에 너무 망가지지 않았다는 진실을 말입니다. 칼 융은 이렇게 물었습니다. 어린 시절, 시간이 분처럼 흐르게 만들었던 놀이는 무엇이었는가?
거기에 당신의 지상에서의 소명을 찾는 열쇠가 있다. 어린 시절 당신이 사랑했던 것, 세상이 당신에게 누구가 되어야 한다고 말하기 전에 당신에게 순수한 기쁨을 주었던 것은 무엇인가요? 이 질문은 단순히 과거를 추억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신성한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내면 아이를 치유하는 것은 고통을 고치는 것뿐만 아니라 기쁨을 되찾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장난기, 창의성, 경이감을 다시 발견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것은 미술이나 자연, 음악, 혹은 춤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다시 바보 같은 장난을 치고 배꼽 빠지게 웃고 남의 시선 없이 춤을 추고 죄책감 없이 쉬는 것을 스스로에게 허락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처벌이 아닌 보호로서의 경계를 설정하는 법을 배우는 것일 수 있습니다. 잠들기 전 따뜻한 차 한 잔, 아침에 당신의 감정을 일기장에 적는 것과 같이 당신을 진정시키는 일과를 만드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 작고 평범해 보이는 선택들이 바로 당신이 스스로를 재양육하는 방식입니다. 이것이 한때 두려움만 가득했던 자리에 안전함을 쌓아 올리는 방법입니다. 이것이 당신의 내면 아이에게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야. 내가 있잖아 라고 말해주는 방식입니다. 물론 좌절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날은 여전히 무겁게 느껴질 것입니다. 과거의 목소리들이 다시 돌아오는 순간도 얼마나 멀리 왔는지 잊어버리는 순간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재양육의 아름다움은 여기에 있습니다. 당신이 비판 대신 부드러움을 선택할 때마다, 밀어붙이는 대신 잠시 멈춰기 기울일 때마다 당신은 과거에 한 번도 보살핌받지 못했던 무언가를 치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과거로 돌아가 일어났던 일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계속해서 내 삶에서 반복하는 것을 멈추기로 선택할 수는 있습니다. 삶이 힘겨워질 때 스스로를 버리는 것을 멈출 수 있습니다. 평화를 지킨다는 명목으로 스스로를 침묵시키는 것을 멈출 수 있습니다. 당신의 가치를 보지 못하는 사람들을 쫓는 것을 멈추고 당신을 가장 필요로 하는 단 한 사람, 바로 당신 자신을 위해 나타나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당신의 치유입니다. 이것이 당신의 귀환입니다. 그리고 한때 잊혔다고 느꼈던 당신 안의 그 아이는 마침내 집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의 아름다운 역설은 이것입니다. 당신이 고통을 마주할 때 당신은 또한 당신의 진정한 힘을 발견하게 됩니다. 당신의 내면 아이는 당신의 예민함을 쥐고 있지만 동시에 당신의 직관력도 쥐고 있습니다. 상처를 쥐고 있지만 창의력도 쥐고 있습니다. 두려움을 쥐고 있지만 순수한 기쁨 또한 쥐고 있습니다. 당신은 강해지기 위해 완벽해질 필요가 없습니다. 치유를 시작하기 위해 모든 답을 알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기꺼이 안으로 향하여 귀 기울이고 스스로의 손을 잡아주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 각자의 안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또 다른 이가 있습니다. 그는 꿈속에서 우리에게 말을 걸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는 방식과 얼마나 다르게 우리를 보는지 말해줍니다. 그 목소리, 그 더 깊은 자아는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목소리는 당신의 가치를 보고 당신의 힘을 봅니다. 당신 안의 아이를 약점이 아닌 당신의 가장 깊은 진실의 원천으로 봅니다. 당신이 그 아이를 더 많이 받아들일수록 당신은 더 온전해집니다. 그리고 당신이 더 온전해질수록 삶은 더 이상 싸움처럼 느껴지지 않고 본래 당신이 되어야만 했던 모습으로 돌아가는 긴 여정처럼 느껴지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게으르지 않습니다. 당신은 아무리 부서진 것처럼 느껴져도 계속 나아가라고 말하는 세상 속에서 스스로를 치유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제 더 이상 당신의 가치를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인정이나 완벽함을 좇을 필요도 없습니다. 당신은 그저 집으로 돌아오면 됩니다. 당신 자신에게로, 당신의 내면 아이에게로, 당신이 내내 품고 있었던 그 조용한 지혜에게로, 그리고 어쩌면 지금 처음으로 당신은 그 목소리를 들을 준비가 되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여정의 작은 등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당신의 삶에 늘 평안과 따스함